바디를 보게 되면은 앵커 태그 안에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링크 연결되어 있는 것들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일단 슬래시로 되어 있는 것과 슬래시 앞에 HTTP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일단 슬래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이트를 의미하는데, 서버에서 직접 실행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만 써도 실행이 잘 돼요. 그런데 로컬에서 실행을 할 때, 이 로컬에서 실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일을 직접 실행할 경우에는 슬래시가 들어가면 인식이 안 돼요. 파일에서 직접 실행할 때는 반드시 앞에 HTTP와 같은 프로토콜이라는 게 함께 써져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버에다가 파일을 직접 올리거나 아니면 경로 설정을 할 때는 굳이 HTTP라는 걸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지금 당장 연습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그냥 파일 실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브라켓에서 실시간 보기로 하게 되면 내부 서버로 동작을 해요. 그 위에 주소창에 보면은 127.0.0.1 이렇게 IP 주소가 나오는 거는 가상 서버를 통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4개 여기에 있는 전부 다 실행이 돼요. 그냥 슬래시만 있건 HTTP만 있건. 근데 간혹가다 이제 급한 마음에 툴을 안 띄우고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웹사이트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브라우저로 보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얘는 되는데 나머지 애들은 안 돼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 보시면은요, 타이틀에 검색 엔진, 그리고 얘는 타이틀이 없어. 두 번째 거는 타이틀에 구글 연결, 타이틀에 네이트 연결, 타이틀에 네이트, 타이틀에 연결 사이트, 그 다음 타이틀의 사이트, 타이틀의 다음,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각각 내가 선택을 해서, 즉 가져와서 이제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먼저 앵커 태그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합니다. 앵커 태그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이라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태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밑줄이 그어지게 되고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돼요. 그래서 이건 옛날 스타일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의 밑줄을 없애고 그 다음 글자 색상을 변경을 하고 이제 서식을 잡아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글자의 장식이에요. 일단 앵커 태그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언더라인이라는 속성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서 아무것도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그리고 컬러는 블루예요. 이러한 컬러 블루 값을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기본 검정색으로 하고, 폰트 패밀리는 글꼴은 영문이면 콘솔라스라는 글꼴로 하고, 한글이면 맑은 고딕으로 대체를 해서 보여달라. 자, 이중으로 세팅을 했어요. 자, 그럼 기본 형태로 다른 것들을 다 안 썼을 때는 밑줄도 없고 글자색은 검정색이고, 영문이면 콘솔라스일 테고 한글이면 맑은 고딕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앵커 태그에 대괄호가 나왔죠. 자, 이 대괄호는 속성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대괄호예요. 태그 내에 선택자 내부에 특정한 속성 값을 찾을 때, 속성의 이름을 찾을 때 대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자, 앵커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 다음에 타이틀이라고만 쓰면 앵커 태그 안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있냐 이거야.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있으면 배경색을 옐로우 그린, 연녹색으로 지정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연녹색으로 지정을 해라. 그러니까 보자. 검색 사이트 타이틀이 있어요. 다 있는데 없는 애가 딱 하나 있어. 바로 bing.com에 보면은 타이틀 속성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나와 있는 수많은 애들 전부 다 연녹색의 백그라운드가 지정이 되어지지만 이 빙은
백그라운드 설정이 안 돼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백그라운드 설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블럭은 또 뭐냐? 앵커 태그의 특징은 인라인 요소입니다. 한 줄을 통째로 차지하는 요소가 아니라 얘는 해당 영역의 크기만큼만 차지하는 요소예요. 이 CSS에서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블럭 요소로 바꿔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라인 요소든 블럭 요소든 다 한 줄씩 사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어떻게 돼요? 옆으로 써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한 줄씩 뚝뚝 떨어져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인라인 요소를 블럭 요소로 바꾸고자 할 때는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블럭으로 써줘야 됩니다. 무진장 많이 쓰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하는 속성.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 속성이 있는 엘리먼트들에 대한 설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에 타이틀 이퀄이 나왔어요. 그죠? 타이틀 이퀄 하게 되면 타이틀 속성의 값이 검색 엔진이네를 찾아라. 타이틀 속성의 값이 검색 엔진이네 딱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 검색 사이트라고 하는 거. 자, 이러한 검색 사이트를 보더, 테두리를 적용을 하는데 2픽셀 보더 위드입니다. 테두리의 두께는 2픽셀로 하고 도트, 테두리 스타일이에요. 즉 보더 스타일은 도트, 점선으로 하고 레드, 보더 컬러, 테두리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해라.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에 점선으로 두께 2픽셀짜리 테두리가 쳐집니다. 다음 타이틀에 틸드 이퀄 연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틸드, 물결을 틸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물결은 숫자 키 1번 왼쪽에 있어요. 숫자 키 1번 물결 표시 있죠? 정식 명칭은 틸드입니다. 틸드 이퀄 연결. 이건 뭐냐면 연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걸 찾아야 돼. 연결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연결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아래쪽에 구글 하이픈 연결, 네이트 띄고 연결, 그 다음에 연결 띄고 사이트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연결이라는 글자가 독립적인 단어로 존재할 경우에만 찾아요. 독립적인 단어로 존재할 경우. 자, 독립적인 단어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러한 것을 찾은 다음에 글자를 EEM, 글자의 크기를 2배수 200%로 하고 폰트 스타일, 글꼴의 스타일은 이탈릭, 기울임꼴로 적용을 해라. 보니까 연결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구글과 네이트하고 줌이죠. 하나, 둘, 세 개예요. 이 세 개 중에 독립적인 단어로 사용된 거는 네이트하고 줌이란 말이에요. 네이트하고 줌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독립 단어가 아니야.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네이트와 줌은 글자의 크기가 2배가 되면서 기울어지게 돼요. 이렇게 스타일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또 있어요. 앵커에 타이틀 속성이 있는데 그냥 이퀄이 아니라 앞에 짝대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파이프라고 합니다. 자, 이 파이프 기호는 역슬래시 보면은 역슬래시에 점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점점, 짝대기 길게. 콜론보다 길게 되어 있어요. 키보드 위치상에서는 백스페이스 왼쪽 또는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쉬프트와 함께 역슬래시 원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 파이프가 표시가 되는데 파이프 이퀄 네이트 자 썼습니다.
그리고 컬러 화이트라고 했는데 이건 파이프는 무슨 의미냐? 정확하게 속성값이 일치하거나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찾겠다 이거야. 정확하게 속성값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보니까 타이틀이 네이트라고 딱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네이트만 있거나 아니면 하이트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컬러를 화이트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쭉 보니까 정확하게 네이트 있는 거 뭐 있어? 여기 있네, 그죠? 네이트 연결과 네이트 그냥 있는 거 있죠? 자, 요 네이트는 어떻게 돼요? 찾아서 글자색이 흰색으로 돼요. 보시면 큰 네이트 있고 작은 네이트 있죠? 작은 네이트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또 파이프 이퀄 구글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구글 찾아보자. 구글 보니까 여기 하나 있네. 구글 하이픈 연결로 되어 있죠?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인식이 돼.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서도 구글이라고 하는 게 글자색이 흰색으로 됐어요. 컬러 화이트니까. 틸드는 독립적인 단어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틸드 이퀄은 독립적인 단어로서 존재해야 된다. 즉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파이프 이퀄은 걔 혼자 있거나 값 혼자 있거나 아니면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찾는다.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헷갈리니까. 자, 추가적으로 자주 쓰는 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href 속성을 찾는데, 자, 이렇게 꺾어지는 꽃갈 모양 있죠? 꺾어지는 꽃갈 모양 Shift 6이에요. Shift 6. 요걸 캐럿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캐럿 이퀄 하게 되면 시작하는 이란 뜻이에요. 시작하는. 즉 href 속성의 값이 무엇으로? http로 시작하면 http로 시작하면 글자의 색깔을 크림슨으로 바꾸고 글꼴의 두께를 볼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볼더 같은 경우에 볼드보다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굵게라기보다는 진하게라고 나오는데 조금 미세하지만 조금 더 굵게 나옵니다. 볼더는. 그래서 볼더로 두껍게 해라. 진하게 해라. href 속성을 보니까 http로 시작하는 거는 오로지 네이버밖에 없어요. 그죠? 속성의 값이 http로 시작하는 거는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이버가 선택이 되어서 글자의 색상 크림슨으로 됐고, 그리고 볼더 진하게 표시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A의 href 달러 이퀄. 자, 이 달러의 의미, 달러 이퀄은 끝나는 이에요. 끝나는. 속성의 값이 넷으로 끝나는 걸 찾아라. 넷으로 끝나는 걸 찾아라. 자, 넷으로 끝나는 걸 찾아보니까 맨 밑에 다음이 있네요. 다음만 유일하게 끝이 넷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글자의 색깔을 다크 시안으로 해라. 따라서 결과를 보면 다음은 넷으로 끝났죠? 글자의 색깔이 이렇게 어두운 청록색으로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앵커 태그예요. 전부 다 똑같은 앵커 태그지만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별도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당 속성에 따라서, 또 속성의 값에 따라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 그 해당 값의 구체적인 글자를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어요. 바로 엘리먼트, 그 요소 내에 있는 누구를 이용해서? 속성들을 이용해서 해당 속성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필터링하여 찾아내는 방식을 봤어요.
속성을 찾을 때는 반드시 대괄호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거. 대괄호로 묶어준다. 대괄호가 나오면 무조건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선택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선택자 없어도 돼요. 선택자 없이 대괄호만 있으면 선택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태그에 속성들을 찾아다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앵커 태그 없이 그냥 타이틀만 있어요. 그러면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면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타이틀 속성 가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미지 같은 거. img 태그도 타이틀 가질 수 있잖아. 걔네들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속성 중에서 특히 tilde equal과 pipe equal은 굉장히 헷갈려요.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냐 아니면 독립된 단어 존재거나 또는 하이픈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속성만 찾거나 속성과 값이 일치하는 걸 찾거나 특정한 문자로 시작을 하거나 특정한 문자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찾습니다. CSS에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었어요.